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돌싱 여자입니다. 저는 자타공인 사연살롱의 청자예요. 저도 이혼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다른 사연들을 들을 때면 저도 모르게 감정이입이 되어 꼭 제 얘기인 것처럼 듣고 있는데요. 그러다 스물스물 저도 제 얘기를 하고 싶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서론 빼고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이런 말 어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남부럽지 않은 금수저로 태어난 행운아입니다. 세상을 살아보니 돈이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돈이라는 게 없으면 참 많이 곤란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 세상, 아니 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뒤늦게 제가 가진 환경과 저희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만약 전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걸 모르고 살았을지도 몰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소개된 이혼 사연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제 결혼은 최악 중에 최악이었어요. 시댁도 가난했고 시어머니는 돈만 밝히는 속물이었는데 남편까지도 뻔뻔하다 못해 미친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걸 몰랐어요. 모자가 작당을 하고 저 하나 속이겠다고 짜고 치는데 그걸 알 턱이 없잖아요. 저와 남편은 학교 선배의 소개로 만났어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며 저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소개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첫인상도 좋았는데 선배의 말대로 대화를 몇 번 해보니 사람이 성실하고 다정하더라고요. 게다가 호러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자였는데 저희 집에서는 그 점을 가장 걱정하셨어요. 제가 남편이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떼를 썼거든요. 나영아, 글쎄 그 남자는 안 된다니까. 너 홀어머니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건 줄 알아? 거기에 효자? 얘가 정말 큰일 날 소리 하네.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연애만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헤어져. 엄마, 나는 정말 엄마가 이해가 안 가. 효자면 좋은 거지. 그럼 엄마는 자기 부모도 몰라보는 막대 먹은 사람이 더 낫다는 거야? 아, 그게 아니고 본래 남편이 효자면 그거 다 지 마누라만 잡는 거야. 대리 효도라는 말 못 들었어? 그리고 솔직히 그 남자도 그렇고 그 집도 별 볼 일 없던데. 엄마랑 아빠는 그래도 결혼은 양가가 두루두루 수준이 맞았으면 좋겠지. 우리도 자식이라고는 너 하나뿐이잖아. 너 그 남자한테 제대로 된 결혼 반지는 받을 수 있니?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해? 그럼 그깟 반지 얼마나 한다고? 그게 아니고 남들 다 받는 다이아 반지 그 남자가 해줄 수 있냐고. 요즘 누가 촌스럽게 다이아 반지를 받아.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14K 반지면 돼. 에휴, 이건 뭐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지 순 헛똑똑인지 좌우가 안 돼. 네 아빠 지금 너 다른 데 시집 보낸다고 아는 지인 총동원해서 알아보고 있어. 뭐? 정말 왜들 그래? 내가 그 남자 아니면 안 된다고 하잖아. 내가 그 남자 사랑한다니까? 엄마 아빠는 자식이 사랑하는 남자랑 결혼하는 게 싫어? 그야 네가 고생할 게 빤히 보이니까 그렇지. 설마 엄마 아빠가 너 불행하라고 그러겠니? 엄마, 그거 편견이야. 엄마는 그 사람 한 번 봤지만 난 2년 만났어. 알아도 내가 더 잘 알지.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야. 사람을 봐야지 왜 다른 걸 봐. 나랑 그 사람이 엄마 아빠한테 손 벌릴 것 같아서 그래.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그런 걱정이면 하지도 마. 엄마 딸 능력 있고 그 사람도 능력 있어. 우리끼리 밥 먹고 살 능력은 된다고. 이게 정말 그 남자한테 단단히 미쳤네. 좋은 건 잠깐이야. 정신 차려 이거사. 싫어. 엄마 딸 그 남자한테 미친 거 맞아. 평생 정신 안 차릴 거야. 그러니까 허락해줘. 허락만 해달라니까. 저는 그렇게 뭣도 모르고 남편이 아니면 안 된다며 친정 부모님을 졸랐어요. 그만큼 남편을 죽을 만큼 사랑했고 제 사랑에 확신이 있었죠. 그리고 고백하건대 조건이나 남자 능력 보고 결혼하는 여자보다 제가 더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친정에 경제적 여유가 많다고 해도 절대 도움받을 생각은 없었는데요. 원래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건데 아둔했던 저는 제 남편이 될 그놈도 저와 같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희 부모님은 저희의 결혼을 울며 겨자 먹기로 허락하셨고 그 소식에 남편은 물론이고 시어머니가 뛸 듯이 기뻐하셨는데요.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 보자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물론 그게 돈 많은 제 친정 때문이라는 건 결혼한 뒤에야 알았지만 워낙 어렵게 사셨다는 걸 남편을 통해 들었던 터라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넘겼어요. 자기야, 우리 엄마가 자기 눈에는 좀 그래 보일 수는 있어. 워낙 형편이 어려워서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 그래도 없는 살림에 나 하나 기죽지 않게 잘 키워보겠다고 평생 노력하고 사신 분이니까 자기가 좀 이해해줘. 자기는 그런 건 모르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돈이라면 좀 예민하고 유난스러운 거 있거든. 난 자기가 우리 엄마를 아프게 볼까봐 걱정이야. 무슨 그런 걱정을 해. 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아무리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마음까지 모를까봐? 미안. 우리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내가 너무 쓸데없는 걱정을 했다. 그래도 이렇게 결혼 허락받아서 정말 다행이야. 나 사실 걱정 많이 했거든. 우리 집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해. 지금도 꿈꾸는 것 같다. 내가 앞으로 자기한테도 장인 장모님한테도 엄청 잘할게. 나 선택해준 거 후회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살 거야. 말만 들어도 고마워. 나도 자기랑 어머니한테 잘할게. 그러니까 우리 진짜 잘 살자. 저는 그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저는 사랑에 눈이 멀어도 단단히 멀어 있었죠. 하지만 그것도 저희 엄마 말처럼 길지 않았는데요. 그건 바로 도를 넘어선 시어머니의 요구들 때문이었어요. 얘, 있잖니? 내 친구 며느리는 글쎄 자기 어머니한테 울랄라인지 울세스인지를 얼굴에 해줬다는데 세상에나 얼굴이 10년은 젊어 보이더라. 세상에 원래 걔 얼굴이 쭈구리 방탱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아주 팽팽해져서 같이 다니면 동생이냐고 하는 거 있지? 사람 기분 나쁘게 말이야. 내가 걔보다 한 살이나 어린데 그것뿐인 줄 아니? 요즘 며느리들은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용돈이면 용돈, 명품이면 명품 그렇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쓴다더라. 근데 어째 우리 능력도 좋은 며느님은 도통 소식이 없을까?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영이가 엄마를 얼마나 챙기는데. 지난번에도 친구들이랑 설악산 간다고 해서 100만 원 받았잖아. 그거는 그때 일이고 지금은 또 다른 거지. 막말로 집안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내 며느리가 어디 빠지는 며느리니? 그런데 오히려 그러니까 친구들이 더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 같아. 부잣집 며느리한테 뭐 받았냐고 자꾸 묻는데 나도 민망해. 어머니, 그런 일이 있으시면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워낙 그런 면에서는 눈치가 없거든요. 그럼 언제 저랑 백화점 가셔서 쇼핑하고 그 친구분이 받았다는 울세라 시술 예약해서 받고 올까요? 어머, 정말? 역시 우리 며느리라니까. 아, 신나라. 언제 갈까? 난 당장 내일도 괜찮은데. 이왕 해주는 거 돈 아끼지 말고 좋은 데로 예약해라. 난 나이가 있어서 싼 데 가면 안 돼. 그럼요. 제일 좋은 데로 알아보고 예약할게요. 그래. 내가 이럴 때가 아니다.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니들 계속 여기 있을 거니? 그놈의 친구 며느리. 요즘 며느리는 요즘 시어머니의 레파토리였어요. 대놓고 저한테 너도 가만히 있지 말고 자기한테 돈을 써라 하는 일종의 수단이었죠. 제가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그건 잘 알겠더라고요. 그러니 점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는데 그것만 빼면 제 신혼생활은 완벽했어요. 저는 원래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가장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시어머님이 레파토리를 시작하시면 바로바로 원하시는 걸 해결해 드리는 걸로 문제를 해결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는 점점 요구하시는 것이 많아졌고 급기야 아우 내 팔자야. 어째 인생이 말년이 다 되었는데도 이 모양이 꼴인지 몰라. 이 나이에 어디 나가 취직할 수도 없고 늙으면 하루라도 빨리 죽어야지.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어머님이 나이가 몇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 하나도 늙어 보이지 않아요. 지난번 시술로 엄청 젊어지셨는데.
얼굴만 달라지면 뭐하니? 내 주머니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말이 딱 맞아. 물가는 오르는데 아들이 주는 용돈은 그대로다. 아, 용돈이 많이 부족하시구나. 말씀을 하시죠. 아마 그이도 생각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내 말이, 나는 자식들이 부담 느낄까봐 최대한 표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가 좀 바쁘니? 나가면 돈인 것을. 시어머니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아들도 아닌 저에게 돈이 없다고 징징거리기 시작하셨어요. 원래 시어머니는 남편이 사회생활을 한 후로 50만 원씩 용돈을 받고 계셨어요. 그때는 뭐 시어머니 당신도 식당이나 청소 같은 일을 하셔서 벌이가 있기도 했었는데 아들 장가 보낸 뒤로는 무슨 마음인지 다니던 일도 딱 그만두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믿는 구석이 있어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저는 남편한테 공동생활비를 뺀 나머지는 터치하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쓰는 카드값, 어머님 드리는 용돈, 그런 걸 일일이 확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딴에는 배려였죠. 남편 입장에서는 눈치가 보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에 처음엔 남편한테 말씀하시라고 미룰까도 생각했는데 시어머니의 말을 계속 들어보니 원하는 건 따로 있었어요. 다른 집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카드도 주고 그런다는데. 카드요? 신용카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무렴 교통카드를 말하겠니? 용돈이라는 게 현금이라서 좋기는 하지만 그렇잖니? 어떻게 매달 똑같이 살아? 사고 싶은 것도 다르고 가고 싶은 것도 다르고 누굴 만나서 얼마를 쓸지도 모르는데 신용카드 한 장 딱 갖고 있으면 든든하지. 저는 대놓고 저한테 다른 집 며느리처럼 카드를 달라고 말하시는 시어머니를 보고 한동안 어이가 없어서 말을 잃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때다 싶었는지 본격적으로 카드를 내놓으라고 조르기 시작하셨는데요. 그러지 말고 너도 나 카드 한 장만 주면 안 되겠니? 대신 장우한테는 30만 원만 받을게. 막말로 내 아들보다 벌이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네가 낫지. 넌 돈도 많으니까 카드 한도도 높을 거잖아. 그야 그런데 한도 높은 카드를 달라는 말씀이세요? 그만큼 쓰실 일이 있으시다고요? 어머, 얘는 내가 뭐 그 한도 다 채워 쓴다니? 자고로 카드는 한도가 높아야 든든하지. 안 그래? 혹시 모르는 비상사태가 있잖아. 어머니, 솔직히 그건 좀 내키지 않아요. 그냥 필요하실 때마다 제가 용돈 추가로 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 역시 며느리는 자식이 아니구나. 왜? 내가 신용카드 주면 생각 없이 막 긁고 다닐까봐 불안하니? 난 네가 그래도 쿨하게 줄 줄 알았는데 내키지 않다고? 네가 싫다면 뭐 어쩔 수 없지. 이래서 있는 것들이 더한다고 하는구나. 미안하다. 시어머니라는 여자가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 저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기분이 팍 상했어요. 솔직히 한도 낮춰서 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아예 저를 돈 나오는 기계로 아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저를 화나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약이 올라서 끝까지 버텼는데요. 그 뒤로 걸핏하면 돈이 부족하다고 돈을 보내라며 하루에도 10통 가까이 전화가 왔어요. 네,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신용카드를 달라고 아이처럼 시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필요하시면 아들한테 한 장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될 일인데 꼭 며느리 카드를 받고 싶은 그 심보는 뭘까요? 결국 저는 참다 못해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은 난감한 얼굴을 하더니 저에게 바로 미안하다고 했어요. 남편한테 사과받자고 한 말은 아니었는데 막상 속상해하는 남편을 보니 저도 마음이 좋지 않더군요. 자기야, 미안해. 난 우리 엄마가 그렇게까지 바라실 줄은 몰랐네. 아마 친구분들한테 자기 자랑을 엄청 하시고 다니나 봐. 그래서 나한테는 그런 말 안 하고 자기한테만 그러지. 자기 많이 곤란했지? 내가 우리 엄마한테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말할게. 아무리 며느리 자랑을 하고 싶어도 그렇지 우리 엄마가 좀 오바네. 자기가 이해해줘. 얼마나 좋으시면 그러시겠어? 아마 누군가한테 부러움 받는 거 우리 엄마는 태어나서 처음일 거야. 아, 남편한테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좋아서 그러는 거라고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남편 놈도 똑같았어요.
저를 이용하는 수법이 모자 아니랄까봐 똑 닮았죠. 하지만 남편을 너무 좋아했던 저는 일에 돈을 들이나 절에 돈을 들이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고 카드 한도 100만 원에 맞춰서 신용카드를 한 장 만들어 시어머니께 드렸네요. 그러자 남편은 고맙다며 매달 30만 원씩 저한테 보낸다고 했고 남편이 저러니 저도 그래 어차피 한도 꽉꽉 채워도 100만 원인데 하며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더군요. 물론 제가 신용카드를 내밀자 시어머니는 세상 다 가진 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좋아하셨어요. 어머, 이게 뭐야? 카드? 이거 정말 나 주는 거니? 세상에나, 역시 우리 며느리 최고다. 그런데요, 어머니, 이거 한도 그렇게 많이 높진 않아요. 100만 원인데 괜찮죠? 괜찮지 그럼. 100만 원이 어디니? 나 그렇게 속물 아니다. 어머, 카드도 고급스럽네.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자랑해야지. 우리 며느리가 준 카드라고? 내가 아주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닐 거야. 고맙다. 내가 요즘 너 때문에 체면이 살아. 으유, 복덩이. 시어머니는 그렇게 좋아하시며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시겠다고 식사도 마다하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정확히 2시간 이후 정신없이 카드 알림이 울리기 시작하는데 전부 결제 문자였죠. 저렇게 쓰면 100만 원도 하루에 다 쓸 수 있을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에게 카드를 준 이후부터 전에도 잘했지만 더 잘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한테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저희 엄마가 좋아하는 꽃 선물도 자주 보내고 저희 아빠와 등산이며 낚시도 다니며 제가 못한 아들 노릇을 하는데 솔직히 좋더라고요. 내가 이서방한테 참 많이 미안해. 저렇게 사람이 좋은데 조건만 보고 그렇게 반대를 했으니 요즘 네 아빠가 이서방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 주말이면 이서방이랑 놀러 다닐 생각밖에 없어. 내 말이 주말마다 자꾸 아빠가 부르니까 내가 곤란해. 우리도 같이 붙어있을 시간이 주말밖에 없는데. 네가 좀 봐줘. 엄마도 겸사겸사 우리 딸이랑 이렇게 같이 있어서 좋은데 넌 그렇게 싫어? 어째 점점 지 남편밖에 모르냐. 좋은 걸 어떡해. 이래서 딸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는 거야. 그래, 네 시어머니는 너한테 잘해주셔. 홀시어머니라 엄마가 걱정이 많아. 알지? 저는 차마 엄마에게 시어머니가 자꾸 돈을 요구한다는 말은 하지 못했어요. 가뜩이나 걱정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카드까지 만들어줬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잘해주신다고 대충 이야기를 넘겼는데 그렇게 꼬박 3달이 지났어요. 그 사이 시어머니는 말은 아니라고 했지만 한도를 꽉꽉 채워 쓰셨고 제가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어요. 그건 바로 한도가 부족하다고 올려달라는 거였죠. 예, 아가, 나 아무래도 이 한도로는 부족해서 안 되겠다. 한도 조금만 올려주면 안 되겠니? 딱 100만 원 더 얹어서 200으로 맞춰줘라. 200이요? 어머니, 그 정도면 다른 사람한테는 월급이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카드 드렸을 때는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그야 그때는 괜찮을 줄 알았지. 장우가 보내던 용돈도 줄었잖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족한 걸 난들 어쩌니? 솔직히 내가 남편이 있니? 그저 이 나이엔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야 우울증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데 사람 만나다 보면 그런 걸 같은 여자인 네가 알아줘야 지금 한도보다 조금 더 높여준다고 너한테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 넌 잘 사는 친정도 있는데. 어머니, 그건 저희 집이죠. 저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자꾸 이러시는 거 저 좀 불편해요. 원래 씀씀이라는 게 커질 수 있어도 줄이기는 힘든 건데 어머니 요즘 좀 지나치세요. 뭐? 넌 내가 이 나이에 키 좀 펴고 사는데 꼭 그렇게 초를 쳐야겠니? 내가 너 왜 그렇게 좋아했는데 네가 능력 있어서 좋아한 거야. 솔직히 내 아들이면 다른 여자들이 줄을 선다. 인물 좋지, 착하지, 매너 있지. 너도 그래서 내 아들 좋아한 거 아니야? 우리 서로 기분 상할 일 만들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째째하게 굴지 말자. 그럼 내가 양보해서 150 얻더니? 저는 결국 이게 마지막이라는 약속을 받고 카드 한도를 150만 원으로 올려드렸어요.
솔직히 약속을 받긴 했지만 썩 믿음이 가는 건 아니긴 했죠. 예전 같으면 돈에 벌벌 떨었을 시어머니셨는데 어쩌다 저렇게 되었을까? 처음부터 쉽게 생각해 받아준 제 잘못 같더군요. 그래서 책임지는 마음으로 언제고 사단을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 남편이 서운해할까? 솔직히 그게 두려웠는데요. 남편도 제가 시어머니가 원하는 걸 들어드려서 저희 부모님께 잘 하려고 그러는 걸 텐데 제가 시어머니와 사달을 내면 덩달아 남편도 저희 부모님께 서운하게 할까? 그게 우려됐어요. 물론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지만요. 그런데 제가 너무 남편을 믿었을까요? 돈 없는 것 빼면 완벽했던 남편이 부서를 옮긴 후로 야근이며 특근이며 출장 같은 일이 많아졌는데 한 번은 교통사고가 나서 타고 다니던 차를 센터에 맡겨야 했어요. 다행히 입원은 하지 않고 통원 치료만 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동안은 택시를 타고 다녔죠. 그런데 주말에 울산으로 출장을 가야 한다고 했고 그때는 어쩔 수 없다며 저에게 차를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요. 내 차 끌고 가게? 자기 운전해도 괜찮겠어? 그럼 나 이제 괜찮아. 차만 빨리 나오면 되는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리나 보네. 그렇다고 버스 타기 좀 그래서 시간도 자유롭지 않고. 그거야 그렇지. 주말은 괜찮아. 어차피 집에만 있을 건데. 근데 자기는 출장 갔다가 언제 와? 무슨 회사가 주말에 출장을 보내. 그러게. 근데 워낙 급해서 나 내일 와. 월요일엔 출근해야지. 주말에 혼자 둬서 미안해. 자기도 겸사겸사 친구들 불러서 놀아. 결혼하고 그런 시간 잘 없잖아. 알겠어. 운전 조심하고 밥 잘 챙겨 먹어. 저는 주말까지 반납하고 출장을 가야 하는 남편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차에서 먹으라고 샌드위치도 싸고 생과일 주스도 만들어 아침에 들려보냈는데 남편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남편을 출장 보내고 모처럼 혼자만의 주말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무료해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사우나에 갔는데요. 한참 땀을 빼고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데 노곤노곤해서인지 저도 친구들도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단잠을 자고 깨어나 보니 모르는 번호로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었는데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얼른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출장을 간 남편한테 일이 생긴 건지 한동안 잠잠한 시어머니한테 일이 생긴 건지 덜컥 겁이 났거든요. 그런데 이보세요. 이제야 전화를 주면 어떡합니까? 내가 전화를 몇 번을 걸었는 줄 알아요? 죄송해요. 제가 핸드폰을 묵음해서 바꿔놓는다는 게 깜빡해서 지금 봤어요. 그런데 누구시죠? 나 참 기가 막혀서 차를 이따위로 세워놓고 묵음으로 해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개념 없어요. 요즘 이런 거 인터넷에 올리면 몰매 맞아요. 당장 나와서 차 빼요. 사람이 말이야. 이중주차를 했으면 전화를 제깍 받아야지. 내가 당신 때문에 2시간이나 기다렸어. 아, 죄송해요. 그런데 그 차를 제가 세운 게 아니라서요. 제 남편이 출장 간다고 끌고 간 건데. 그럼 제가 이 번호로 저희 남편 번호 보내드릴게요. 거기로 전화해보세요. 아니 그랬으면 자기 번호를 남겼어야지. 그 남편이라는 사람도 생각이 없네. 알겠어요. 급하니까 지금 당장 번호 보내요. 저는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끄는 남자분에게 서둘러 남편 핸드폰 번호를 보냈어요. 그리고 카톡으로 남편에게 메시지도 보내놨는데 10분 정도 지나고 아까 그 신경질적인 남자의 번호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좀 전에 통화한 사람인데요. 남편이라는 사람 전화 안 받아요. 나 급하게 지방 내려가야 하는데 어쩔 겁니까? 당신이 내가 손해본 거 책임질 거예요. 남의 아파트에 이중주차를 냈으면 전화라도 잘 받아야지. 남의 아파트요? 거기가 아파트예요? 아무튼 너무 죄송해요. 제가 가까이라도 있으면 가서 빼드릴 텐데 여긴 서울이라서요. 뭔 소리예요? 여기도 서울인데. 잘 됐네. 얼른 와서 차 빼요. 지금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아요? 서울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저희 남편 오늘 울산 출장 간다고 했는데. 울산? 그쪽 남편이 거짓말했나 보네. 뭐 다른 이유가 있던 난 상관없고 내가 주소 찍어줄 테니까 당장 튀어요.
무슨 출장을 남의 아파트로 와? 아무튼 당장 와요. 저는 전화를 끊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믿었던 남편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믿을 수 없었고 뭔가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급하게 그 남자가 알려준 주소로 택시를 타고 갔고 다행히 혹시 몰라 들고 다니던 스페어 키가 있어서 저는 차를 빼줄 수 있었어요. 그 남자한테 또 경비 아저씨한테 얼마나 많은 욕을 들었는지 살면서 평생 들을 욕을 그때 다 들었네요. 그리고 저는 왜 제 차가 남의 아파트 단지에 들어와 있는 건지 알아야 했어요. 여기 오면서 영 기분이 찜찜했거든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께 물었어요. 저기 여긴 방문차랑 몇 동 몇 호에 왔는지 기록 안 남기나요? 이 여자분이 큰일 날 소리 하네. 당연히 그렇게 관리하죠. 그런데 이봐요. 이 차엔 방문증도 없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들어온 거야?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그럼 CCTV 같은 건 못 봐요? 여기다 주차하고 다른 데 갔을 리는 없잖아요. 그건 나도 모르죠. 그리고 CCTV는 외부인한테 함부로 못 보여줍니다. 경찰 대동하든가 아님 입주자 대표라도 대동하든가. 제가 급해서 그런데 그 대표님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여기 사시는 분이시잖아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거 참 사람 곤란하게. 여기 방문증 없이 차 들어오게 한 거 걸리시면 그것도 곤란한 거 아니세요? 그러지 말고 저만 살짝 보고 이 차는 바로 뺄게요. 그게 아저씨한테도 좋잖아요. 그야 그건 그렇지만 외부인한테 CCTV 함부로 보여준 거 들키면 그것도 곤란한데. 그럼 아저씨가 보시고 이 차에서 사람 내려서 움직인 동선만 보여주세요. 내가 그쪽이 급해 보여서 이번 한 번만 해주는 겁니다. 나 원래 그렇게 물은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걸리면 그쪽이 책임져요. 알겠어요. 제가 책임질게요. 저는 그렇게 남의 아파트 CCTV를 뒤졌어요. 그리고 오후 5시가 지나 제 차가 다른 차에 바짝 붙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차에서 내린 여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 입주민인지 알고 있던 경비 아저씨의 도움으로 저는 한 아파트 현관 앞에 설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건 분명 어떤 이유가 있을 거다 하며 속에서 끓는 분노를 겨우 참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러자 안에서는 배달인가요? 라며 여자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아무런 대꾸 없이 연신 초인종만 눌렀어요. 나가요 나가. 시끄러우니까 그만해요. 무슨 배달기사가 그렇게 참을성이 없어. 그렇게 CCTV에서 봤던 여자가 현관문을 열고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옷차림이 누가 봐도 잠옷차림이었는데 저를 배달기사로 착각한 여자는 제가 빈손으로 현관 앞에 서 있자 금방 인상을 찡그리고 따지듯 물었어요. 당신 누구야? 누군데 남의 집 초인종을 그렇게 눌러? 당신 배달기사 아니지? 저는 저한테 따지는 여자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순간 말을 잃었어요. 여기에 내 남편이 있냐? 그러는 넌 누구냐? 그런 것밖에는 생각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춤거리자 귀에 익은 그놈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리더군요. 누군데 그래? 차 빼달라는 그놈이야? 결국 여기까지 찾아왔어? 정말 끈질기다. 그 정도면 그냥 포기하고 택시 타지. 지금 빼준다고 그래. 몰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당신 여기 차 빼달라고 온 거야? 아니, 그 차 빼러 온 차 주인이다. 그래서 내 차가 왜 여기 있는지 확인하러 왔어. 저는 남편놈 목소리에 이성을 잃었어요. 그래서 현관 앞에 서 있는 여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남편놈 차림이 대답을 듣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그러자 그 여자도 제가 누구인지 알겠던지 필사적으로 저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는데요. 이미 그때 저를 본 남편은 지도 이렇게 들킬 줄은 몰랐는지 얼어 있었어요.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가? 당장 나가. 여긴 내 집이야. 경찰에 신고한다. 신고해. 난 절대 잘못한 거 없으니까. 자기야. 자기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아까 못 들었어? 차 빼주러 왔다고. 네가 감히 내 차를 가지고 바람을 피워? 네가 제정신이야? 낯짝도 두껍다. 거짓말하고 바람 피우는 주제에 와이프한테 차까지 빌리고 내가 만만하니? 자기야,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설명할게. 설명?
그래, 해봐. 그 꼴로 여기서 뭘 했는지 어디 설명해봐. 남편은 우선 급한 대로 저한테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지도 딱히 떠오르는 변명거리는 없는 듯 눈동자만 흔들렸어요. 그리고 아까 전까지 기고만장하던 그 여자는 냅다 화장실로 튀었는데 저한테 머리채라도 잡힐까봐 도망간 듯 보였어요. 왜? 설명한다며 해보라고. 왜? 네가 생각해도 속옷 차림으로 여기서 할 변명은 떠오르지 않지? 됐어. 주제도 모르고 이딴 짓을 하는 놈이라면 나도 미련 없어. 이혼해. 거기 화장실에 있는 거 다 알아. 머리채 안 잡을 테니까 안심하고 나와서 하던 거 마저 해. 즐거운 시간 방해해서 미안하네. 그리고 이 남자 너 가져라. 난 이런 쥐뿔도 없는데 도리까지 저버리는 놈이랑은 이혼할 거니까. 자기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 번이야.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봐주라. 응? 나 자기 없으면 못 살아. 와, 여기서 그런 말 들으니까 소름 끼친다. 됐어. 오늘부터 넌 나한테 아웃이야. 네 짐은 내가 죄다 밖에 내놓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챙겨. 없어졌다고 나한테 지랄하지 말고. 남편 놈은 속옷 차림으로 제 다리를 붙들며 이혼은 안 된다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그제야 콩깍지가 벗겨졌는지 그런 남편이 너무 싫더군요. 그래서 벌레 떼놓는 것처럼 몸소리치며 남편 손을 뿌리쳤고 그 여자의 화장대 위에 놓인 제 차키로 보이는 스마트키를 집어들고 그 집을 나왔는데요. 배신감 때문인지 속았다는 분노 때문인지 눈물이 자꾸만 나오려 했어요. 하지만 울고 싶지 않았고 참으며 제 차에 올라탔는데 그때였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처럼 길에 서 있었는데 곧 아까 본 속옷 차림의 남편이 저를 잡겠다며 뛰어오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저는 얼른 차 시동을 걸고 그 아파트 단지를 벗어났어요. 그러자 저에게 동호수를 알려준 경비 아저씨가 차단기도 미리 열어놓고 얼른 가라고 하는데 겨우 참았던 눈물이 끝내 터지고 말았죠. 그리고 집까지 운전해서 오는데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용했어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서 한동안 울었고 벌게진 눈을 하고 집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집 현관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더군요. 너 어딜 갔다가 이제 오니? 급해 죽겠는데. 내가 너한테 전화를 얼마나 했는지 알아? 근데 너 얼굴이 왜 그래? 너 울었니?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무슨 일이신데요? 급하시다면서요. 저는 설마 이런 상황에 또 카드 안도 올려달라고 조르러 왔나 싶었어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급하다고 하는데 그것 말고는 짐작 가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때마침 잘 됐다고 벼르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입에서는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다른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게 내가 지금 사는 곳이 너도 와봐서 알겠지만 연식이 너무 오래됐잖아. 아내 가전제품도 순 구닥다리고. 그런데 이번에 전세계약이 끝나서 이번 기회에 이사를 하면 어떨까 하고. 요즘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풀옵션으로 몸만 들어가 살면 된다더라.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사려고 하는데 마침 신축 건물이 분양 중이라서 내가 집주인한테 보증금 좀 미리 빼달래서 계약금 넣고 왔다. 그 옆엔 내가 마침 돈이 있더라고. 그런데 잔금 치르려면 돈이 부족해서. 집을 벌써 계약을 하셨다고요? 돈도 부족하시면서요? 아니, 하도 노리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어차피 내가 살 건데. 그래서 계약금 먼저 넣었지. 1억. 그래서 네가 4억은 좀 보태야겠다. 4억이요? 걔가 왜 이렇게 놀라? 그럼 집이 그 정도는 하지 않겠니? 혹시 네가 부담스러우면 네 친정에 부탁 좀 드려봐. 그래도 사돈이 사업도 하시고 준재벌은 되시잖아. 4억은 뭐 껌값이지. 안 그래? 그 껌 참 비싼 껌이네요. 전 또 카드 한도나 더 높여달라고 오신 줄 알았더니 4억이요? 도대체 어머님은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제가 어머니 편하면 돈 빼다 쓰는 ATM 기계예요? 사람이 양심이랑 염치가 있어야지. 지금까지 어머님이 저한테 가져간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사람이 아무리 없어도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그래요? 어머님은 저한테 10,000원 한 장 쓰신 적 없으시잖아요. 결혼자금도 이 집도 다 저희 집에서 했는데 이젠 어머님 집까지 저희 집에서 해달라고요?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지금까지 가져간 거나 당장 갚으세요.
뭐야? 돈을 갚으라고? 얘가 어디서 뭘 잘못 처먹고 왔나? 어디 시어머니한테 그따위로 말해? 오라, 너네가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구나. 왜? 막상 집까지 해달라고 하니까 그 돈이 아깝니? 매정한 것. 돈 좀 있다고 사람을 이렇게 개무시를 해? 너, 내 아들이랑 헤어지고 싶어?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워서 널 줬는데? 웃겨. 어떻게 키우셨는데요?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바람이나 피우냐고요? 제가 지금 어디에 다녀온 줄 아세요? 댁내 아들이 젊은 여자랑 뒹굴고 있던 현장에서 왔어요. 그런데 뭐, 사학을 해달라고요? 이 집은 뻔뻔한 것도 DNA예요? 뭐야? 내 아들이 바람을 피웠다고? 네가 이제 나한테 돈 주기 싫으니까 착한 내 아들까지 들먹이면서 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내 아들이 어떤 앤데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대한민국 남자가 죄다 바람났다고 해도 내 아들은 아니야. 그래요. 그렇게 두 얼굴의 아들만 믿고 사세요. 그 4억도 그 잘난 아들한테 구하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저는 더러운 당신 아들이랑 이혼할 거니까. 이혼? 이젠 아주 돈 주기 싫으니까 막 나가는구만. 시애미한테 돈 주기 싫어서 이혼한다고? 그래, 그래라.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고 이혼 소리 네가 먼저 했으니까 네가 위자료 주고 내 아들이랑 헤어지면 되겠네. 이혼하면 내 아들이 아쉽니? 네가 아쉽지? 제가 왜 아쉬워요? 어머니 말대로 전 돈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아쉬운 건 집불 아무것도 없는 당신들이지. 내가 뭘 갈라서면서 그냥 갈라설 줄 알아요? 아까 한 말 빈말 아니에요. 지금까지 받아가고 카드로 쓴 돈 전부 나한테 갚아야 할 거예요. 뭐야? 너 지금 우리가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거니? 이런 싸가지 없는 것. 내가 내 아들이 억울하게 이혼당하는 꼴을 보고만 있을 것 같아? 네, 마음껏 짓거려 보세요. 가난한 주제에 정도를 모르고 도를 넘어선 당신들과는 더는 상대하지 않을 테니까. 아, 아줌마 오신 김에 아들 물건이나 좀 챙겨가요. 딱 봐도 비싸 보이는 건 저랑 저희 집에서 사준 거니 그냥 두시고요. 저런 천하의 쌍스러운 것? 너 내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뜯어낼 수 있는 건 전부 뜯어낼 거라고. 불쌍한 내 새끼 저걸 쳐라고.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헛웃음이 나왔어요. 지금 불쌍한 게 당신 아들이 아닐 텐데 저렇게 철석같이 아들을 믿고 있는 시어머니가 아들이 한 짓을 알게 되면 어떤 얼굴을 할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남편놈이 허겁지겁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를 보고 당황해서 주춤했는데요. 저기 왔네요. 댁내 아들한테 확인해 보세요. 지금 뭐라고 왔는지. 아, 참고로 오늘 아드님은 저한테 울산 출장 간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아들? 얘가 오늘 뭘 잘 먹고 왔는지 자꾸 이렇게 헛소리를 한다. 내가 집 계약했다고 4억 좀 보태라고 하니까 네가 바람이 났다고 이혼한대. 이게 말이 되니? 다른 사람도 아닌 네가 바람이 났대. 엄마, 그만해. 저 사람 하는 말 다 맞아. 근데 무슨 4억을 보태래. 내가 정말 엄마 때문에 못 살아. 뭐야? 뭐가 맞는다는 건데? 너 정말 바람났어? 그런 거야? 보셨죠? 설마 제가 4억이 아까워서 이러겠어요? 저 그 정도 능력 있어요. 그런데 어쩌죠? 바람핀 저런 놈이랑 그 식구한테는 단돈 1원도 쓰기 싫은데 여기 온 김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네 짐 다 챙겨가.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니네 어머니 집에 보낼 테니 얌전히 도장이나 찍고 그녀한테 말해. 내가 주소도 알고 상간녀 위자료 소송도 걸 거라고. 아주머니도 이제 다 아셨으면 나가세요.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됐어.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지. 그럴 리가 없고 말고. 너 내 아들이 바람 폈다는 증거 있어? 증거요? 있죠. 저 인간이 오늘 제 차 가지고 갔거든요. 거기 블랙박스에 보면 어디 갔는지 다 나올 거고 둘이 차에서 뭔 짓을 했는지도 녹음 다 됐겠네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오늘 아파트 단지에서 빤스런까지 하셨으니까 목격자도 많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하세요? 너 정말이야? 제가 하는 말 다 맞는 말이냐고.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 네가 뭐가 아쉬워서 돈 많은 차를 두고 바람을 피워? 엄마 말대로 그냥 바람이야. 그냥 어쩌다가 다른 여자랑 논 것뿐이라고. 나영아, 미안해. 내가 100번 1000번 잘못했어. 근데 그냥 호기심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다 정리할게. 정리하고 말 것도 없어. 그냥 서로 잠깐 논 거니까. 원래 남자들 한두 번은 바람 피운다고 하잖아. 나도 남잔데 순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지. 근데 맹세코 깊은 관계는 아니야. 몸은 허락했어도 마음은 허락하지 않았다고. 내 마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히 너만 사랑해. 그러니까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그러면 내가 평생 자기 실망시키지 않을게. 그래 아가, 얘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용서해줘라. 너만 사랑한다잖아. 네가 내 아들 봐주면 나도 너 봐줄게. 너 아까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사람들은 다 실수를 해. 하물며 남자는 더 하지. 그게 본능인 걸 어쩌니? 지랄도 풍년이네. 본능? 그럼 그게 사람 새끼예요? 짐승 새끼지? 난 그럴 마음 없어요. 몸은 허락했는데 마음은 허락하지 않았다고? 무슨 그런 개소리가 다 있어? 실망은 이미 다 했어. 봐주고 말 게 없다고. 난 이미 이혼하기로 마음 먹었어. 알지? 난 마음 먹으면 다 하는 거. 그래서 거지 같은 너랑도 우리 집 반대 극복하고 결혼했잖아. 그리고 아줌마 아들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며느리도 똑같이 몸은 허락하고 마음은 안 줘도 아들한테 넘어가라고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뻔뻔해도 유분수지. 원래 옛말에 남자가 바람이 나면 그건 다 마누라 잘못이었다. 마누라가 얼마나 집에서 남자를 개무시하면 남자가 멀쩡한 마누라 두고 밖에 나가서 바람을 피우니? 그러니 이혼을 할 땐 하더라도 전부 네 과실이야. 그러니까 책임도 네가 져라. 그래요. 어디 한번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봐요. 순순하게 이혼하지 않을 거면 난 뭐 소송할 수밖에. 아까 말했듯 증거는 차고 넘치고 거기에 아줌마가 계속 저한테 금전적으로 뜯어간 것까지 어디 한번 해보자고. 난 돈도 많고 능력도 있으니까 제일 비싼 변호사 사서 진행할 거예요. 그럼 그런 줄 알고 이만 내 집에서 꺼지시죠? 저게 끝까지 사람 무시하네. 그래, 너 돈 많다고 유세 떠냐? 좋아. 그럼 오늘 내가 계약금으로 건 돈만 내 통장에 넣어라. 그거라도 있어야지. 지금 사는 집이라도 계약 연장을 하지? 설마 너 우리 모자 길바닥에 나앉으라고 그러는 건 아니지? 그건 제 알바가 아니죠.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 당장 나가요. 저는 있는 힘껏 고함을 질렀어요. 그러자 남편 놈은 바닥에 넙죽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빌어댔고, 살고 있는 집 전세 보증금까지 날리게 된 시어머니는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미쳐서는 제 집의 짐을 모두 부수기 시작하는데, 말리려 해봤지만 힘이 얼마나 센지 도무지 말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소란스러웠으면 다른 집에서 신고를 했는데요. 결국 경찰이 들이닥쳐서야 모든 소란은 끝이 났어요. 경찰이 집에 오니 곱비 풀린 망아지도 꼬리 감춘 얌전한 똥개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경찰서에는 모두가 다 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정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고, 저희 부모님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변호사를 데리고 경찰서로 오셨는데, 변호사가 오니 편하긴 하더라고요.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정리가 됐어요. 그러자 변호사 선임할 능력도 없는 시어머니는 끝까지 돈질을 하냐며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러댔고,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죄가 더해져 유치장 신세가 되었죠.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도 눈물을 흘리며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저희 부모님도 그럴 마음이 없으셨어요. 거기다 이번 일로 그동안 제가 시어머니한테 돈이며 명품이며 카드까지 뺏기듯 준 사실이 알게 되어 분노가 어마어마했는데요. 저는 그 길로 부모님과 동행한 변호사님께 이혼 소송까지 의뢰하며 최대한 제가 당한 피해를 보상받기로 했어요. 상간녀 위자료 소송까지도요. 그 결과 참 싱겁게도 모든 것이 짧은 시간 안에 끝났어요. 싸워볼 가치가 없을 만큼 모든 책임이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책임은 저한테 있다며 오죽하면 자기 아들이 바람이 났겠냐고 난리를 치셨고, 남편 놈도 저한테 무릎까지 꿇면서 비굴하기 짝이 없게 매달리더군요. 자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잘못이 없다고 한 적은 없잖아. 나 반성 많이 했다. 그리고 결심했어. 자기가 나 한 번만 봐주면 엄마랑도 연 끊고 자기랑 장인 장모님만 섬기면서 살게.
내가 지은 죄 평생 갚으면서 산다고. 그러니까 제발 기회를 줘. 기회 같은 소리 하네. 평생 갚는다고? 자기가 갚아야 할 건 따로 있지. 자기 엄마가 나한테 갖다 쓴 돈, 그거나 갚아. 반성 많이 했다며. 그럼 이건 벌이라고 생각하고 달게 받아. 나도 우리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결혼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됐으니까 벌 받았다고 생각할게. 고마워. 당신 때문에 앞으론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면서 살려고. 저는 계속해서 자기를 봐달라고 매달리는 남편 놈을 뒤로하고 그 자리를 떴어요. 살던 집도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원래 살던 친정집으로 들어갔는데 저 때문에 충격에 빠져 알아누운 엄마 앞을 지키고 싶어서였죠.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인데 저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 역시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옆에서 죄송하다고 풀이 죽어 있으니 이내 괜찮다며 달라진 건 하나 없다고 앞으로도 씩씩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다니는 직장을 계속 다녀도 좋고 이번 기회에 다른 공부를 해서 다른 인생을 살아도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아빠의 제안으로 현재 다른 분야에 도전하려 서울의 모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배움이라는 건 사람을 크고 넓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새삼 인간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많다는 걸 깨닫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세운 철칙이 하나 있어요. 돈은 돈일 뿐 돈에 죽고 사는 사람은 되지 말자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는 모르지만 돈보다 더 빛나는 인성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괜히 제가 돈이 많다고 하니 꼭 돈에 연연하는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꼬였던 것 같아요.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돈 많은 저만 믿고 있다가 살던 집 전세 보증금은 물론이고 그동안 저한테 뜯어가 호의호식했던 돈도 모두 뱉어내게 되었거든요. 거기에 남편 놈이 이혼 소송에 져서 저한테 거액의 위자료까지 주게 되었으니 돈에 연연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덕분에 잘 배웠네요. 인생은 한 번인데 앞으로 주어진 인생은 실패하지 않고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비록 길지 않았던 결혼 생활은 최악이었지만 비싼 수강료 내고 인생 수업 받았다고 치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뿐인 인생 항상 즐겁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